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37번째 이야기. 죽음의 사신. 메시 오라버니, 오라버니,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예요? 당황한 마릴라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앤이 하얀 수선화를 하나를 안고 복도로 들어섰을 무렵 메쉬는 구겨진 서류를 손에 움켜쥔 채 현관 문턱에 서 있었다. 메쉬의 낯빛이 어두웠고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앤은 꽃을 내던지고 부엌을 지나 메쉬에게 달려갔고 마릴라도 곧장 달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발 늦었다. 메쉬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그는 문 앞에서 쓰러져 버렸다. 그날 이후로 앤은 오랫동안 하얀 수선화의 향과 멋을 즐길 수가 없었다. 마릴라가 숨을 헐떡였다. 쓰러졌어, 앤. 가서 마틴을 불러와, 당장. 지금 마구간에 있어. 우체국에서 막 돌아온 일꾼 마틴은 서둘러 의사를 부르러 갔다. 그리고 가는 길에 비탈 과수원 집에 들러 베리신의 부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곳에 잠깐 들른 린드 부인도 달려왔다. 앤과 마릴라는 정신을 잃은 메슈를 깨어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앤과 마릴라를 침착하게 밀어두고는 그의 맥박을 짚었다. 그러고는 귀를 그의 심장에 갖다 대었다. 린드 부인은 슬픔과 근심에 찬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는 두 여인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마릴라, 아무래도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린드 아주머니, 지금 설마... 앤은 그 끔찍한 단어를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앤의 낯빛이 파리해졌다. 얘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메쉬의 얼굴을 보렴. 나는 이런 안색을 많이 봐왔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앤은 메쉬의 고요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생명이 봉인되는 참이었다. 의사는 메쉬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라 아마 고통이 없이 저 세상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충격의 비밀은 메슈가 손에 쥐고 있던 서류에 있었다. 그 서류는 마틴이 그날 오전 우체국에서 가져다 준 것이었는데 애비은행의 파산에 관한 것이었다. 메슈의 사망 소식은 에이번리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웃들이 초록 지붕집에 들렀고 고인과 유가족을 조문하려는 사람들이 다녀갔다. 내성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메슈 커스버트가 처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게 된 것이었다. 창백한 죽음의 왕자가 그에게 다가와 왕관을 씌운 듯했다. 고요한 밤이 초록 지붕집에 잦아들었고 이 오래된 집은 정막에 빠져들었다. 메슈의 시신은 관에 담겨 응접실의 한편을 차지했다. 긴 잿빛 머리카락이 그의 파리한 얼굴을 둘렀고 마치 즐거운 꿈을 꾸는 듯 메슈는 살포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꽃들이 그를 둘러쌌는데 그의 어머니가 신혼 시절 정원에 심어둔 오래된 꽃들은 메슈가 늘 말없이 몰래 사랑하던 것들이었다. 앤은 그 꽃들을 꺾어다 메슈의 품에 안겼다. 앤이 메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앤의 새하얀 얼굴은 눈물이 말랐고 침울함이 가득했다. 베리 부부와 린드 부인이 그날 밤 초록 지붕집에 함께 있어 주었다.
다이애나는 동쪽 다락방으로 올라와 창가에 앉아있는 앤에게 살포시 말을 걸었다. 앤, 오늘 밤에 나 여기서 잘까? 앤은 친구의 얼굴을 애잔하게 바라보았다. 고마워, 다이애나. 하지만 혼자 있고 싶어. 부디 오해하지는 말아줬으면 해. 난 괜찮아.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했어.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침묵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아직 실감이 안 나거든.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 않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그 후로 줄곧 내가 고통받아온 사람 같기도 해. 다이애나는 앤이 하는 말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껏 지녀온 습관과 타고난 근성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목 놓아 탄식하는 마릴라의 모습이 앤의 메마른 고통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다. 그럼에도 다이애나는 앤이 슬픔의 첫날 밤을 홀로 보낼 수 있도록 기꺼이 자리를 비워주었다. 앤은 홀로 있으면 눈물이 터질 줄 알았다. 앤이 너무도 사랑하고 그녀에게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매슈인데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매슈는 바로 전날 석양 아래로 그녀와 함께 걷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아래층 어두운 방에서 오사카리만큼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어두운 창가에 기대어 언덕 너머로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도 눈물샘은 말라 있었다. 그녀가 고통과 걱정에 지쳐 잠들 때까지 끔찍한 고통이 이어질 뿐이었다. 한밤중에 잠이 깼다. 주변을 돌아보니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하루 동안의 기억이 슬픈 파도처럼 앤을 덮쳐왔다. 매슈가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전날 밤 대문 앞에서 헤어지며 나의 꼬마 앤, 나는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제야 눈물이 흐르더니 이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냈다. 앤의 울음소리를 들은 마릴라가 앤을 위로하러 방으로 들어왔다. 저런 울지 마라 앤. 그렇다고 매슈 오라버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니. 울어도 소용없어. 물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도 별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나에게는 늘 자상하고 착한 오라버니였는데. 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그냥 울게 해주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통증을 느끼는 것보다는 우는 게 덜 아프니까요. 절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요. 다이애나에게 같이 있어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 애는 착하고 다정하고 좋은 아이죠. 하지만 이건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 슬픔의 밖에 있다고요. 절대로 지금의 제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들의 슬픔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저의 슬픔이죠. 아, 마릴라 아주머니. 매슈 아저씨가 안 계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좋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니, 앤. 너가 없었으면, 너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거야. 앤, 내가 그동안 내게 엄하고 매정했다는 거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슈만큼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다오. 말이 나온 김에 털어놓을게.
난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니? 하지만 이런 일이 닥치니 차라리 더 쉬워지는구나. 난 널 내 핏줄만큼이나 사랑한단다. 넌 초록지붕집의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이틀 뒤, 매슈 커스버트는 농장문을 지나 그가 일군 밭과 사랑했던 과수원, 직접 심은 나무들을 뒤로한 채 이 세상과 작별했다. 그리고 에이번니는 평안을 되찾았다. 초록 지붕집도 과거의 일상과 일과를 되찾았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했다. 매슈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간다는 것이 애는 새삼 서글프게 느껴졌다. 애는 전나무 숲 뒤로 태양이 떠오르고 정원에서 연분홍빛 꽃봉오리가 필 때면 기쁨으로 벅차올랐고 다이애나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미소와 웃음이 절로 났다. 애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러웠다. 꽃들은 피어났고 우정과 사랑도 전혀 시들 줄 몰랐으며 애의 상상력과 설레임도 여전했다. 삶이 끈질긴 모습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앤을 애달프게 했다. 앤은 어느 날 저녁 앨런 사모와 목사 사택을 산책하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슈 아저씨가 돌아가셨는데도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왠지 죄스러워요. 매슈 아저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세상과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흥미진진한 거 있죠. 오늘 다이애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전 그만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어요. 전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웃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앨런 사모가 다정하게 말했다. 매슈가 살아계셨을 때 너의 웃음소리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분은 너가 주변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을 좋아하셨어. 지금도 매슈는 우리 곁에 없지만 분명 너가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지내길 원하실 거야. 치유라는 자연의 능력을 인간이 거부해서는 안 돼. 하지만 너의 기분도 충분히 이해해.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기쁨을 더 이상 함께 나눌 수 없는 때에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면 왠지 배신을 하는 것 같고 말이지. 그래서 다시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해. 앤이 꿈꾸듯 말했다. 전 오후에 매슈 아저씨의 무덤가에 장미를 심었어요. 작은 하얀색 스코틀랜드 장미 무목을요. 매슈 아저씨의 어머님이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슈 아저씨가 그 장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가시 돋친 줄기에 앙증맞고 달콤한 꽃이 피죠. 매슈 아저씨의 무덤가에 그 꽃을 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분 가까이에 심어 놓으니까 왠지 매슈 아저씨를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았거든요. 매슈 아저씨가 천국에서도 그 꽃들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여름 내내 매슈 아저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작은 하얀 장미들의 영혼이 아저씨를 만나고 왔는지도 모르죠. 전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마릴라 아주머니께서 홀로 계시거든요. 날이 어두워지면 더 적적해 하세요. 너가 학교로 떠나버리면 마릴라가 더 쓸쓸해할 텐데 걱정이구나. 앨런 사모가 말했다. 애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초록 지붕집으로 돌아왔다. 마릴라는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앤이 마릴라의 옆에 가서 앉았다. 두 사람 뒤로 문이 열려 있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끼워놓은 커다란 분홍빛 조가비의 매끄러운 껍데기 안쪽에 나선형 무늬가 바다의 일몰을 떠오르게 했다. 애는 연노랑빛 인동덩굴 줄기를 끌어모아 머리에 꽂았다. 애는 머리 위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지는 것을 좋아했다. 움직일 때마다 마치 하늘의 은총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너가 외출한 동안 스페서 선생님이 잠깐 들르셨다. 안과 의사가 내일 샬롯타운에 오니까 꼭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할 것 같구나. 이번에는 내 시력에 꼭 맞는 안경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집을 비우는 동안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마틴이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다림질할 것도 있고 빵도 구워야 하는데. 전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와서 같이 있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림질도 하고 빵도 잘 구워 놓을게요. 손수건에 풀을 먹이는 일도 없을 것이고 케이크에 진통제를 넣을 일도 없을 테니 염려 마시고요. 그러자 마릴라가 웃었다. 너가 정말 실수투성이긴 했지. 넌 항상 말썽이었으니까. 어디에 홀린 애가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다니까. 머리 염색했던 것도 기억나니? 앤이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를 만지며 웃었다. 그럼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머리 때문에 속상해하던 옛날을 생각하면 가끔 웃음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심각한 고민거리여서 웃을 수 없었지만 말이죠. 머리카락과 죽은 깨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던지. 이제 죽은 깨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제 머리가 젓갈색이라고 하죠. 조시파이만 빼고요. 그 애는 어제도 글쎄 제 머리카락이 갈수록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상복을 입으니까 더 빨갛게 보인다나. 마릴라 아주머니, 조시파이랑 친해질 생각은 이제 접었어요. 한때는 그 애를 좋아해 보려고 무진장 노력한 적도 있는데 그 애는 정말 제 타입이 아니에요. 마릴라가 냉정하게 말했다. 조씨가 파이 집안 사람이지 않니? 그러니 그럴 수밖에.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기는 하겠다만 내 눈에는 엉겅퀴보다도 못한 사람들 같아. 조씨도 선생이 될 거라고 하니? 아니요. 조씨는 다음 학기에 킨스로 돌아간대요. 무디 스퍼전과 찰리 슬론도요. 제인이랑 루비는 교사가 될 거고 둘 다 갈 학교가 정해졌어요. 제인은 뉴브리지로 가고 루비는 서쪽 지방 어딘가로 간댔어요. 길버트 블라이스도 교사가 된다지? 네. 짤막한 답변이었다. 마릴라가 무관심한 듯 말했다. 그 애는 참 잘생겼더구나. 지난주 주일에 그 애를 교회에서 봤다. 키도 크고 남자답던 걸. 그의 아버지의 젊을 때와 어쩜 그렇게 닮았던지. 존 브라이스는 어릴 때 참 착했어. 존과 난 꽤 친했단다. 사람들은 존이 내 남자친구라고들 했거든. 애는 솔깃해져서 마릴라를 올려다보았다. 마릴라 아주머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두 분은 왜? 싸웠어. 존이 사과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아줬지. 내가 화가 나서 그 애를 좀 약 올려주려고 싶었거든. 그런데 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더라고. 블라이스 집안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 그런데 아쉽더라고. 항상 기회가 왔을 때 용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곤 했지.
아주머니도 인생이 낭만적이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네요. 앤이 부드럽게 말했다. 응,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날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지? 하지만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단다. 사람들은 나와 존에 대해서 잊었지. 나도 잊었으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길버트를 보니까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구나.